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EV9을 타고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그 메타버스 시설을 견학하러 가는데요. 제가 벌써 EV9을 탄 지 1년이 넘었고 지금 주행거리는 거의 39,000km, 4만 km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곧 현대에서도 아이오닉 9이라고 하는 대형 전기 SUV가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경쟁 차종, 비슷한 차종인 우리 EV9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EV9을 1년 동안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의 메타버스 시설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EV9 탄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충전비는 얼마나 드냐, 전기차 충전비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 2,500km에서 3,000km 정도를 주행합니다. 그리고 집에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속 충전 요금은 대략 한 달에 적게 나오면 한 8만원 정도, 많이 나오면 1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많은 충전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대형 SUV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죠. 거의 한 번 주유할 정도의 요금으로 한 달을 타고 있는 거니까 엄청 유지비로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가끔씩 고속도로를 간다고 하면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대략 한 달에 한 3만원 그 정도 충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전기차 이 충전 요금 말고 다른 유지비는 뭐가 들어가느냐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유지비 들어가는 거 타이어 말고는 없습니다. 엔진 오일 없죠. 브레이크도 거의 안 쓰죠. 타이어 교체비만 필요한데 전기차의 특성상 타이어가 빨리 닳아요. 특히 이 EV9 같은 무거운 전기차는 타이어가 더 빨리 답니다. 저는 3만 km대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타이어도 꽤 크다 보니까 한 짝당 40만원, 거의 4짝 가는데 한 160만원 정도. 너무 비싸요. 3만 km면 되게 조금 타고 바꾸는 거거든요. 제 주행 환경이 타이어를 빨리 소모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는 좀 빨리 닳았다. 자,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차의 공간 어떻냐, 진짜 넓냐, 얼마나 넓냐, 카니발만큼 넓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카니발만큼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넓어요. 이 좌우의 폭도 넓은 편이고요. 이 앞뒤의 길이도 매우 여유가 있어가지고 특히 2열에 타신 분들, 3열에 타신 분들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을 접어놓으면 또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기 때문에 공간만큼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하지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차의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주차할 때나 주행할 때나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됩니다. 특히 주차할 때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에 후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앞으로 갔다가 후진해야 되고, 다른 차들은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는 구간도 이 차는 한 번 후진했다가 유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커서 불편하긴 하지만 공간에 있어서는 매우 넓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차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6인승 모델입니다. 2열 시트가 돌아가는, 회전하는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이 쓰냐, 아니면 후회하진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바다에 주차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던가 할 때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돌려가지고 앉아서 뭐 쉰 적도 있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하기에는 불편함이 아무래도 1열 시트와 2열 시트가 등받이가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운행 중에는 2열을 회전해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만 2열을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EV9을 구매한다고 하면 릴렉션 시트를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EV9을 구매할 때 릴렉션 시트는 완전 폴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자의 부피 때문에 각도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정도였는데, 연식 변경된 EV9은 시트의 각도가 폴딩했을 때 완전히 접어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구매한다고 하면 릴렉션 시트를 구매하고 싶고요. 스위블 시트의 단점이 의자를 접는 건 트렁크에서 할 수 있지만 펴는 건 2열 문을 열고 레버를 당겨서 다시 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릴렉션 시트는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렁크에서도 시트를 올리고 내리고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구매한다고 하면 릴렉션 시트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EV9의 결함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 EV9은
처음 나왔을 때 창문 떨림에 대한 그 결함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창문이 떨리는 그 현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창문을 열고 달려봐도 창문이 떨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현상을 딱 재현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창문 떨려서 불편하다, 창문이 떨린다, 불안하다 이런 거 느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결함이 있었냐면 짜잘한 소프트웨어 결함들이 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죠. 제 차는 어떤 게 있었냐면 메모리 시트를 저장해 놨는데 차를 타면 자꾸 내가 맞춰놓은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 포지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게 계속 게스트 모드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사용자 모드로 바뀌었다가 하면서 게스트 모드로 저장해 놓은 시트 저장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제가 설정해 놓은 무드램프 색상이 있는데 자꾸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봤더니 과속 카메라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를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과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기면서 무드램프 색깔이 바뀌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도어 웨캐치 터치 불량이었던 거, 이런 것들 좀 결함이 있었고요. 제 차가 지금 그릴이 깨져 있습니다. EV9은 앞쪽에 그릴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디지털 라이팅 패턴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평상시에 달리면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붙어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그릴이 깨져 있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깨졌더라고요. 이 그릴이 뚫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맞으면 깨질 것 같다라는 불안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PF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아서 그릴이 깨졌어요. 당장은 불이 안 켜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은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릴이 깨졌다. 비싸서 바꾸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오너분들도 깨진 그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때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도착했거든요. 강릉에 위치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설치된 이 메타버스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도착했는데요. 아, 여기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셀토스 신차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실차를 갖다 놓고 PPT 소개도 받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로 또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메타버스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모델 X 옆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실제는 지금 제가 무대 위에 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진짜 이 모델 X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런 아트월은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현실로 내가 실제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에셋이 있으면요, 여기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화면 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모델 X 제가 한번 타볼게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 열리나? 이게 문 열리는 것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테슬라 모델 X 자료는 이 에셋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고요. 만약에 이런 에셋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에셋을 띄워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무대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VP 스튜디오는 XR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실제 마이스, 즉 행사, 공연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에셋을 이제 띄워놓고 실제 촬영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소규모 공연까지도 가능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대 공연 하시는 분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배경을 어떻게 띄워놓고 연습을 여러 가지로 또 해보고 테스트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막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대관료만 내고 여기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비용도 많이 아껴지겠네요. 네네. 저희 같은 막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네. 마치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에셋에 따라서 어떤 에셋이냐에 굉장히 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뭐 맞습니다.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홈쇼핑 같은 거, 농수산물 같은 거 판다 그러면 뒤에 뭐 이렇게 배추밭 탁 깔아놓고 이렇게 해도 되게 현실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뭐 촬영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가능하겠지만 회사, 기업, 개인 사업장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게 홍보도 될 것 같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 스튜디오 말고 크로마키 스튜디오라고 또 다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2층 스튜디오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돼 있죠. 이거 이제 크로마키라고 부르거든요. 크로마키 공간에서 서가지고 촬영을 하면 크로마키 공간에다가 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공간에 없지만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그 공간에 가 있지 않더라도 진짜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체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무대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여행에 가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 알려주는 뉴스 보면 비가 내리는 장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얼굴을 찍어서 여기 화면에다가 내 얼굴을 입히고 캐릭터화 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같은 거 게임 속에 직접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FPS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장갑 껴서 직접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장갑을 껴서 할 수도 있고요. 헤드기어 같은 거 쓰고 이걸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가 막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3D 안경을 쓰면 여기 진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트를 입고 게임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로마키 시설에서 촬영하게 되면 영상도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 좋거든요. 이런 시설 활용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기업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발표회, 교육, 신품 출시, 광고 이런 거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이 메타버스 스튜디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